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이창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 법률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시카고에서 20년 이상 이민법만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에 6월 18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1월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으로 미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실 실제로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거의 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사실은 입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는 체류 자격을 잃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한국 분들도 캐나다를 통해서든 또는 남미의 대부분이 이제 미입국을 통해서 입국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민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245A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01A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국 밖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라는 걸 받아야지 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대부분 알다시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여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나갔다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진행을 못 하는 거고 또 웨이브라는 601A 웨이브든 601 웨이브라는 절차가 사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뭐 개런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망설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뭐 저도 이 정도 많을 줄은 몰랐는데 5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뭐 심지어 이게 에그제큐티브 오더가 나온 게 실제로 연방 하원 의원의 배우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은데 6월 17일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오더가 6월 18일 날 나왔으니까 6월 17일 2024년까지 결혼을 한 시민권자의 미입국한 배우자는 또는 자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열어줬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절차가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 뭐 여기서 10년 동안 살았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채우게 되면 이제 그 프롤인 플레이스라고 이게 임시로 입국 허가를 해주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여기서 입국을 한 걸로 봐주는 절차인 거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군대를 간 부모들한테 밀리터리 BIP라고 해가지고 군대의 자녀의 부모들이나 배우자가 혜택을 줬었어요. 이것을 이제 확대시킨 법률적으로 행정명령이지만은 어쨌든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사실은. 사실 이민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정명령은 뭐 아시겠지만은 다카라는 미성년 자녀인 아주 어릴 때 왔던 미성년 자녀가 할 수 있게 오바마가 2012년도에 발행되고 나서 사실 거의 12년 만에 또다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내렸죠. 물론 뭐 시행될 때까지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혜택이긴 하고 이슈이긴 해요. 그와 함께 이제 다카 수혜자들 중에서도 취업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미국 밖을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하겠다라고 지금
executive order의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네. 해놨는데 이제 시행되는 거를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한인들한테는 뭐 그렇게 이게 큰 효과가 이슈일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 그래도 방법이 다르게 들어오시니까. 네, 그래도 간혹 미리국 그럼요. 하신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네. 주의 깊게 절차적인 이민국의 행정 절차적인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 주제는 이 말씀 끝에 매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또 졸업을 또 하고 예, 졸업 후에 취업 과정이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님께서 좀 가상 상황을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이제 졸업 대부분의 학부와 대학원이 졸업이 이제 5월달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OPT라는 걸 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네. 1년 동안 뭐 물론 뭐 전공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OPT를 1년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PT라는 게 1년 동안 너네가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을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 네. 그러니까는 이거 워크 오서레이션 카드를 주고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걸 주는 찾아라 거죠. 하는 직장을 그 찾아라 시간을 주는 절차죠. 거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OPT 기간을 받았다고 하면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분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졸업을 해서 네. 뭐 그래픽 디자인이든 뭐 이런 아트 인스티튜트가 대부분 그런 전공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국일보나 아니면 윈티비에 사실은 광고든 뭐 디자인들이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취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한다라는 네. 문의가 왔다고 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시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과연 졸업을 하고 나서 6월 1일부터 이제 학교에서 EAD 카드, 워크퍼밋을 신청을 해서 EAD 카드를 받았으면 그게 이제 OPT인 거죠.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거의 약자고 네. EAD 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 신분인 겁니다. 아,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네. 그 OPT 기간 동안은 OPT 기간 동안은. 아, 그렇군요. 그래서 I-20에도 OPT 기간이다. 기간이다라는 게 적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OPT는 받고 나서 90일 안에 일할 곳을 인플로이어를 찾거나 본인이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무료로 그러니까 그 직장 그러니까는 인플로이먼트를 찾는 것 자체가 꼭 페이드 잡 아니라도 네. 발런티어라도 가능은 해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다가 서류적으로 예, 해야 학교에다가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네. 그게 그게 I-20 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신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EAD 카드만 주고 1년 안에 언제든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90일 안에 OPT가 유효하려면 90일 네. 안에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OPT는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T와 비슷한 게 이제 CPT라는 것도 있습니다. CPT는 뭐죠?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인데,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듣지 않고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거죠. 수업 대신에 커리큘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네요. 현장 실습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졸업하기 이전에 내가 수업을 학교에서 듣는 대신에 그 전공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학부보다는 대학원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CPT와 OPT는 결국 OPT는 EAD 카드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CPT는 I-20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학교의 외국인 담당자가 허락을 해주는 절차인 거죠. 이 OPT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다른 전공들은 대부분의 전공들이 OPT는 1년이에요. 네. 그런데 STEM OPT라고 해서 이제 사이언스, 네. STEM이거든요. 네. STEM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공대 계통의 전공자들은 네. 이 OPT를 3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스템 OPT라고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스템 OPT는 사실은 H1B를 신청하지 않고도 3년 동안 OPT를 가지니까 직장만 잘 잡으면 영주권 수속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를 받지 않고 H1B 비자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그 H1B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로는 3월 달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네. 이 추첨을 통해서 해당자를 찾아요. 왜냐하면 H1B는 코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원래 H1B라는 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인데 네. 미니멈 에듀케이션 레벨 학력이 학사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네. 취업 비자가 그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게 1년에 6만 5천 개고요. 그 다음에 석사 학위 이상자를 위한 게 2만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실제로 H1B 1년 쿼터가 네. 8만 5천 개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8만 5천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서 온라인으로 이게 접수를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얼마 정도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온라인이니까. 거의 한 40만 개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추첨될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네, 20%, 10%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그럴 때, 보니까는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스템 OPT가 3년이 아닌 경우에 네. 과연 이 취업 비자를 받을 확률이 결국은 이게 적어지는. 바늘 구멍에 네, 이게 낙타가 들어가듯이 네. 찬스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OPT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상의 학위를 예를 들어서 학부 학위면 네.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석사 학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 학위를 또 다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유지하면서 또 이제 석사 학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CPT나 OPT가 또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쉽지 이제 않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가 H1B를 그래서 H1B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회계연도라는 게 있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H1B를 위한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은 3월 달에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4월 달에 추첨을 했고요. 네. 물론 그 추첨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한 뭐 다시 2차 추첨이 가능하기는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추첨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그러니까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쓰는 H1B 쿼터를 내년 3월 달에야 돼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1년에 한 번이기도 하고 또 찬스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어떻게 내가 졸업을 앞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 뭐 올해 당장 졸업하는 사람도 못 되지만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도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만약에 미국에 꼭 있어야 된다면 또는 뭐 미국에 있고 싶다면 미리미리 다 계획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턴이든 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취업 비자 스폰서를 미리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이제 영주권 프로세서 그러니까 취업 이민 뭐 2순위든 3순위든 학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게 마스터 플랜 처음부터 이니셜리 컨설팅을 통해서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만이 그나마 없고. 이제 찬스가 많고 맞아요. 예. 좀 실수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이 영주권 취업 절차를 딱 준비해야 되겠다면 언제가 딱 적게일까요? 글쎄요, 뭐 그래도 마지막 어차피 대부분은 학위가 필요한 거니까 학위를 받아서 그 학위를
기초로 해서 영주권 취업 영주권 3순위나 아니면은 2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졸업을 하기 OPT를 보통 졸업하기 한 3개월 전쯤에 신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는 마지막 학기 정도 아니면 좀 더 빨리 시작한다면은 인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름 3학년을 마치고 3학년. 네. 여름에 인턴 자리를 잡았다면 결국 그 인턴 하는 회사에 졸업 후에 취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인턴 회사와 결국은 이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의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기간은 신청하면. 사실은 이게 취업 이민 3순위든 2순위든 지금 현재로는 뭐 지난번에 사실 그 비자 블루틴을 설명하다가 네. 말았지만 네. 결국 그의 비자 블루틴이 또 여기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 일자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에 이제 2022년 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2년 정도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LC를 그러니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취업 이민 절차를 처음 시작하는 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인데 이걸 접수한 날짜예요. 네. 프라이어리 데이시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접수를 하고 나서 그게 수속 기간이 또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현재로는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짧지 않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템 OPT가 아니라면 네. 조금 참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긴 플랜 긴 뭐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플랜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뭐 H1이 됐을 경우에 네. 또는 H1이 안 됐을 경우에 뭐 사실 취업 여기 일을 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비자가 꼭 H1B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비자, 그러니까는 한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에 인플로이를 위한 이 비자라는 것도 맞아요. 있고요. 네. 또 뭐 L 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뛰어난 뭐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 이상의 경우에는 뭐 O 비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초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꼭 H1B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시나리오 1, 2, 3 정도는 한번 대안을, 생각을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취업 앞두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은 이런 상담을 어디에 가서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인터넷에 네. 많은 정보들이 물론 뭐 그 정보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셀프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는 예, 네. 왜냐하면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야지 질문을 결국은 하죠. 질문도 하고 내가 이해력도 이 플랜, 있고. 예, 네. 내가 이 플랜을 갈지 플랜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문가를 만나서 물론 그 전문가한테 다 맡겨서 수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라는 거에 대한 셀프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한테 꼭 맞는 전공과 경력에 맞는 인플로이를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플로이어를 찾았을 때 인플로이어와 또 상의를 잘 해야 되고 H1B도 사실은 뭐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맥시멈 6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플로이먼트 컨트랙도 중요할 거고. 네. 그 뭐- 컨트랙을 볼 때는 뭘 제일 봐야 될까요? 중요하게. 컨트랙은 결국은 뭐 항상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그만뒀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이 직책으로 할 수 있는 job description 그러니까는
그 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내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그 취업 비자에 관해서 이민 법률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자세하게 저희가 또 이제 플랜을 짜서 변호사님하고 자세한 이야기 이민법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취업 이민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졸업생이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로드한 그런 뷰를 봤다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차들이 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I-140 이미그런트 페티션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그랬을 경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AOS가 어떤지 아니면은 그렇게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 뭐 칸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미국 유학생만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쵸. 또 다른 절차가 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금방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짧은 시간에는 네. 어려우니까 쪼개서 네,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때는 플로우 차트도 보여드리고 네. 하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스터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